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74 부대 부대원이 밝히는 김정은의 비밀. 974 부대의 은밀한 임무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친위 부대로 알려진 974 부대에서 13년간 근무했던 강진 씨는 최근 북한 김정은 경호부대에 비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고에 이어 트럼프 피격 사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되는 등 최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잇따르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의 공식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각국 지도자에 대한 잇따른 피격 사건 이후 김정은의 동선의 경호원이 대폭 늘어나는 등 그림자 경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북한을 탈출해 서울에 정착한 강진 씨는 BBC에 이 부대의 선발 과정과 훈련 과정, 김정은 특각 등에 대해 상세히 공개했다. 강 씨는 974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북한 김정일의 특각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별장들의 구체적인 위치를 BBC에 밝혔는데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그가 알려준 위치엔 다른 건물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건물이 있었다. 강 씨가 근무한 별장은 원산과 창성 등 4곳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는 20여 개의 김정은 특각이 존재한다. BBC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강 씨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취재 결과 북한 내 김정은 호화 별장은 평양과 원산, 신의주, 창성, 영흥 등을 비롯해 경관이 뛰어난 명산과 바닷가를 중심으로 전국 20에서 30여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화 별장에는 연회장, 요트장과 물놀이 시설, 승마장, 낚시터 등 최고급 시설이 마련돼 있다. 위성 사진 분석 전문가인 정성학 한반도안 보전량연구원 영상분석센터장은 원산 별장과 창성 별장 등을 포함해 북한 전국에 30여 개의 김정은 별장이 있다고 말했다. 특각 건설에만 최소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특각 유지 및 보수, 특별 경비 업무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의 공식 경호는 호위사령부가 맡고 있지만 북한 노동당 지도부 소속인 974 부대는 김정은에 대한 밀착 경호, 집무실과 특각 등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974 부대 대원은 북한 내 인구 통계에서 제외될 정도로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 다만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차량을 근접 경호하던 974 부대원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974 부대는 유일하게 김정은의 근접 거리에서 무기를 소지한 채 경호를 담당하며 군 간부들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당초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1982년 창설했고 974 부대 이름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해인 1974년에서 비롯됐다고 강진 씨는 설명했다. 강 씨에 따르면 북한 974 부대는 장교를 포함해 모두 25,000명 규모로 매년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신병을 뽑았다. 강 씨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중앙당 5과에 선발돼 974 부대에 입대하게 됐다. 5과는 북한 김 씨 일가의 생활을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선발하는 특별 조직으로 경호부대와 별장 관리인 등도 5과에서 뽑는다. 강 씨는 아버지가 도당 간부이긴 했지만 친위 부대에 갈 정도로 출신 성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런 그가 5과에 뽑힌 것은 김일성의 사촌 여동생과 결혼한 이용무 덕분이었다고 한다. 이용무는 한때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용무와 친분이 있던 강 씨의 아버지가 이 씨에게 아들을 5과에 뽑아달라고 부탁했고 이 씨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엔 김정일의 친위대가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불리던 때였다. 974 부대의 복무 기간은 13년이다. 복무 기간 동안 부대원은 부모는 물론 외부인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강 씨는 입대 후 가장 첫 번째로 교육받은 건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도 묻지도 말라였다고 회상했다. 북한 당국이 그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974 부대에 근무할 당시 당국은 대원들에게 그 어떤 사진도 절대 찍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13년 동안 부대에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당 간부로 성장하거나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히 974 부대원은 입대 3년 뒤부터 노동당원이 된다. 일반 부대는 10년 복무해도 노동당 입당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혜택인 셈이다. 강 씨는 처음에 974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2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사격과 격술, 경호 등이 포함된 특수훈련이었다. 가혹한 훈련 탓에 탈락하는 신병도 있었다. 탈락자들은 외진 광산 노동자로 추방됐다.
신병 훈련을 마친 대원들은 입대 선서 이후 각 훈련병의 이름과 배속 부대가 정해졌다. 강 씨는 974 부대원들은 보초 외에 정신교육 2시간, 사격 2시간, 격술 1시간 등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이틀에 한 번 100m 거리에서 서서 한 발, 꿇어앉아 한 발, 엎으려 한 발씩 실탄 사격을 하기도 했다. 사격 점수가 좋지 못하면 20km 모래배낭을 메고 4km를 뛰어갔다 와서 다시 사격했다고 한다. 13년 동안 호화 별장을 지키면서 이런 훈련은 빠짐없이 진행됐다. 평양에서 동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 원산. 이곳에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이 애용하는 호화 별장이 있다. 원산 특각은 김정은의 고향이자 어린 시절을 주로 이곳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도 김정은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특각이다. 원산 별장은 송도원 소년단 야영소 바로 옆에 있다. 강진 씨에 따르면 경호원들은 바다에서 외부인이 침투할 것을 대비해 해상에도 잠수복을 입고 물 안에 들어가 경비를 섰다고 한다. 강 씨는 원산 별장에서 김정일을 수십 미터 앞에서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며 김정일이 평양에 있는 날보다 원산에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원산 별장은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한다며 제가 근무할 당시 5세부터 17세로 보이는 아이들이 수십 명 있었고 아이들은 여름에는 수상 스키를 타고 놀았다고 전했다. 강 씨는 이어 김정일에게는 김정남, 김정은 등 어머니가 다른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원산의 별장 하나씩 지어주고 살게 했다고 말했다. 김 씨 일가 자녀들이 특각에 머물 때에는 이른바 특별과외 지도원이 상주하며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원산 특각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특각에는 파티를 즐기기 위한 연회장과 수영장과 낚시터, 볼링장, 농구장 등 스포츠센터와 레크레이션 센터가 들어서 있다.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에는 아이들의 접근이 불가능한데 김정은이 머물 때면 이곳에선 젊은 여성들의 공연이 펼쳐졌다고 한다. 위성 사진에는 원산 특각 단지에 여러 채의 별장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학 연구원 역시 원산 별장에 여러 채의 별장이 모여있는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이 자녀들에게 별장을 하나씩 지어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원산 특각에서 유람선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원산 특각에는 초호화 유람선과 제트스키, 요트 등이 갖춰져 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도 2013년 2월 김정은의 초청으로 방북했을 당시 원산에서 함께 요트를 타고 제트스키 경주도 즐겼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강 씨는 원산 별장을 경호하는 974 부대 대원은 2,500명 정도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각을 지키는 부대원들은 김정은이 그곳에 없을 때에도 보초를 선다며 김정은이 있을 때는 25m, 없을 때는 50m 간격으로 보초를 선다고 설명했다. 세상과 단절돼 974 부대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왔던 강 씨는 제대 후 13년 만에 고향 땅을 처음 밟았다. 그는 당시 고향 장마당에서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진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면서 충격이 상당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들이 호화 별장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인민을 위한 행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3년 만에 사회로 나온 그는 고향 친구들과 주변 지인 여러 명이 굶주리다 사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북한 체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인민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며 저의 젊음을 바쳐 헌신한 13년간의 군복무가 매우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때쯤 그의 친척이 한국으로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강 씨의 미래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 정착했다. 그는 현재 숭이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수 8,000명에 달하는 숭이동지회는 1980년에 생긴 탈북민 단체 중 역사가 가장 오랜 단체다. 지금 돌아보면 김정일 친위전사라는 허황된 이름으로 노예로 살았던 1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허무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김정은 별장이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산속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공항이 설치돼 있거나 포장도로가 깔려 있다는 게 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주로 공항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하는데 특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최소 100톤에서 150톤에 달한다며 조립 창고에서 미사일을 조립한 뒤 튼튼한 유도 도로를 따라 공항이나 탄탄한 포장 도로에서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의 기술적 문제와 김정은의 편의성 때문에 특각 주변에서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인권연구 실장 역시 김정은 별장과 미사일 발사 장소는 일반 지역과 분리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김정은 별장이 있는 곳에는 도로 상태가 잘 돼 있다는 점에서 미사일 이동이 용이해 별장 주변에서 미사일을 자주 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